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했습니다. 자, 간단한 개념 정리.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동사 역할을 하지 않는다. 명사 첫 번째, 두 번째는 형용사, 부사처럼 쓰인다. 명사처럼 쓰이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보호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처럼 하다가 아니라 이제는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을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하는 걸 명사적 용법. 자, 이번 시간은 형용사적 용법. 간단합니다.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주거봅니다. 명사, 대명사를 꾸며준다. 다시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형용사 역할하는 것. 이것을 형용사적 용법이라 하는데 해석은 뭐뭐하는 뭐뭐해야 할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용사처럼 이렇게 꾸며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때 꾸며줄 때는 보통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것은 뒤에 위치한다는 거 반드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밑에 예문을 보면 I have a question. 나는 질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질문? ask 앞에 to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to를 붙여서 묻다, 질문하다에 to를 붙이니까 질문해야 할, 물어봐야 할, 뭐뭐 해야 할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다. to ask가 question이라는 명사를 꾸밉니다. 명사 꾸미는 건 누가 한다? 바로 형용사. 따라서 이 to ask를 우리는 뭐다? 형용사처럼 쓰인 형용사적 용법.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좋은 장소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visit 앞에 to를 딱 썼지. 그러면 방문하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된다고? 방문해야 할 좋은 장소. 그럼 이때 to visit, to 부정사는 place라는 명사를 꾸밈으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to 부정사에는 형용사적 용법이 가장 간단하고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렇게 thing, something, someone, somebody,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anything, anyone, anybody 이런 걸 부정대명사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대명사와 형용사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같이 나왔을 때 어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something, someone, somebody 쓰고 그 다음 형용사 쓰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어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I want something cold. 만약에 이 to drink가 없다고 친다면 보통 우리가 something은 형용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I want something cold. 나는 어떤 걸 원하는데 차가운 것. 만약에 내가 따뜻한 것, 뜨거운 것을 원한다면 I want something hot. 이렇게. I want something special. 자,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something을 차가운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또 꾸미고 싶은가 봐.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지웁니다. 지워서 to 부정사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 바로 앞에 있는 something을 이렇게 꾸밉니다. 이렇게. 그러면 차가운 것은 차가운 것인데 뭐 할? 마셔야 할 차가운 것. 이 되겠습니까? 마셔야 할 차가운 것. 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어순, 나열 이걸 다 이렇게 쪼갰다고 생각했을 때 알맞은 어순 배열은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something cold to drink, something 형용사 to 부정사. 자,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학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거는 별표 하나 쳐두고 어순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용법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명사와 형용사를 제외한 우리는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부사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줄한 거 볼까요? 보통 부사라 하면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사나 형용사. 보통 부사는
형부동문 같은 부사도 수식하고 그 다음에 문장도 꾸밉니다. 문장도 수식 다 해당되죠.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부사도 꾸미고 문장도 꾸미고 동사유사 다 꾸며주는 것을 우리는 부사도 용법이라 하는데, 자, 이 명사와 형용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사적 용법에는 해석, 의미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I boiled water. 나는 물을 끓였다. 여기까지죠. 물을 끓였다. 근데 왜? 물을 끓인 목적이 뭘까? 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 되겠죠. 내가 물을 끓인 앞문장 전체의 목적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때 to 부정사 요 to make t는 내가 물을 끓인 그 목적을 나타내는 해석은 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 이게 거의 90% 이상 to 부정사 부사의 90% 이상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하기 위해서.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어. 자신의 손을 왜? 택시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데이비드가 손을 든 뭘 나타낸다? 바로 목적을 나타낸다. 목적. 내용이죠. 이거 사실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 주어가 그런 동작을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그래서 해석은 전부 다 뭐하기 위해서, 차를 만들기 위해서, 택시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o 부정사 명사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형용사 지금 뭐하기 위해서 부사 to 부정사를 보면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무엇으로 쓰였는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밑에 한번 봅니다. 목적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in order to를 쓰기도 한다. 밑에 한번 적습니다. in order to와 같은 말은 so, as, to 부정사 마찬가지. 무슨 말인가 하면 in order to와 so, as, to는 보자마자 무조건 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리 있죠. 그냥 to만 쓰면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일일이 분석하고 해석해 봐야 되지만 in order to, so as to를 보는 순간 그냥 뭐하기 위해서. 사실은 단어가 길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냥 to 바로 써버리지. 뭐 어쨌든 to 부정사보다는 격식을 갖춘 표현. 밑에 예문을 봅니다. He studied hard.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어떻게? to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in order to나 보는 순간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사실 이 in order to는 뭐 할 수 있다? 안 써도 됩니다. 그냥 to become만 써도 돼. 하지만 in order를 쓰는 순간 뭐하기 위해서 바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in order to, so as to 뭐하기 위해서라는 거 기억을 합니다. 목적 부사정법 말고 두 번째로 감정의 원인,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감정의 원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밑에 예문 보면은 I'm glad 나옵니다. glad. 내가 너무나 기뻐. We are surprised. 내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 주어의 감정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쓰고 내가 왜 기쁜지, 우리가 왜 깜짝 놀랐는지 뒤에는 뭘 나타낸다? 그렇죠. 뒤에는 바로 이런 감정에 뭐 된다? 원인을 나타낸다. 이런 감정에 뭐 된다? 바로 원인을 나타낸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감정의 원인이 되는 to 부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내가 너를 다시 봐서 기쁘다.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어서 깜짝 놀랐다.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고 부사보다도 감정의 원인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감정의 부사용법 이 말이 중요해. 위에는 목적 뭐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감정의 원인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간단합니다. 앞에는 뭐 나타낸다? 감정의 형용사가 나옵니다. 감정은 뭐가 있는데 happy, glad, sad, sorry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무조건 감정의 원인. 자, 세 번째는 부사 좀 많습니다. 세 번째. 자, 우리 요 과정은 부사정법 총 6개, 7개지 가운데에서 딱 3가지만 소개해놨습니다. 요 3가지라도 확실하게 머릿속에 우리가 넣어줍니다. 마지막 결과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 결과는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She grew up to be a famous writer. 앞에서 배운 대로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자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순서 그대로 그녀는 자랐다. 그 결과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 용법은 항상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자라서 해석에 그 결과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 결과. 그래서 그 결국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 그래서 grow up to be 정도 하나는 우리가 독해에서 나오면 자라서 결국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거 기억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개념이 중요하다. to 부정사, 부사정보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동사를 가지고 와서 to를 붙이는 순간 더 이상 동사 못해. 명사, 형용사, 부사. 주목보 자리 들어와서 뭐하는 것은 명사처럼 쓰면 명사적 용법. 동사 앞에 to를 붙였더니 이제 막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처럼 쓰여. 차가운 마실 것, 마실 차가운 것, 방문해야 할 장소, 물어봐야 할 질문. 이렇게 to ask, to visit은 전부 다 형용사처럼 쓰인 형용사적 용법.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부사적 용법이고 형부 동문을 꾸미는 부사지만 내용을 위주로 기억한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주어가 그런 동작을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뭐하기 위해서, 차를 만들기 위해서, 택시를 타기 위해서. 주어가 그런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In order to, so as to. 두 번째는 감정의 원인이 되는 to 부정사. 이거 눈에 보입니다. 만나서 반갑다, 들어서 놀랐다. 마지막 결과 grow up to, 자라서 결국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숙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